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손해평가사 시험 대상 품목인 생산비 보장 품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테이블이죠. 보장 내용에 따라서 그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그 보장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단 과실손해, 그다음 수확량 감소, 농업수입 감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본 생산비 보장 방식은 앞에 그 세 보장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달리 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이런 품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버섯과 원예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도 생산비 보장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이라고 할 때 생산비 보장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작물은 설명드린 대로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 배추, 단호박, 파, 당근. 파도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요. 무에도 이제 월동무, 고랭지무,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몇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사에서 재배하는 버섯, 여기는 이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 양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예 시설 작물, 원예 시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쉽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작물들은 포함이 됩니다. 이건 구체적인 건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생산비라고 하면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크게 그 경영비,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드는 그런 비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 농업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이 세부 항목까지 분류를 해서 어떤 작물을 어떤 지역에서 재배할 때 이만한 비용이 든다. 이런 분류하는 표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에 의해서 지금 분류를 한 건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경영비에는 이제 중간재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재비는 우리가 흔히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종묘비, 그러니까 모종을 기르거나 사야 되니까요, 처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고 퇴비를 넣어야 되니까 이런 비료, 그다음 농약도 뿌려야 됩니다. 토양살충제 같은 걸 처음에 살포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영농광열비, 추울 때는 온실 같으면 난방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비, 여기서 수리비는 뭘 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을 대는 비용입니다. 그걸 이제 수리비라고 하고요. 기타 재료비, 출하를 하려면 포장 박스도 있어야 되고 노끈 등등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타 재료비. 그 다음에 소농구비, 대농구 삼각비. 이건 뭐냐면 농기구를 사는데 작은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하고 큰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는 일시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제 상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이런 것들을 합해서 중간재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시설, 토지 이런 것들을 임차하게 되면 임차료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어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다 그러면 이제 위탁영농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비, 인건비죠. 이건 그야말로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합해서 경영비라고 하고 자가노동비는 농가에서 그 농가 계약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때 투입하는 인건비 이건데 자가노동비는 보통 이제 농촌 노임이나 또는 중소규모 제조업의 평균 임금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자본용역비, 유동자본이나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자본 용역비 이런 것들이 생산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영농작기고요. 이게 가로축이 영농작기입니다. 처음에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뭐 고추를 예를 들죠. 고추를 그 재배를 하려면 처음에 모종을 내거나 아니면 밭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멀칭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식을 하게 되죠. 4월, 5월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요. 정식을 하는 시점부터 그 다음에 이제 수확 개시하는 시점까지를 생장기라고 합니다. 그 앞에를 준비기, 가운데를 생장기.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수확이 종료하는 시점까지는 수확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장하는 생산비는 어떤 거가 포함되냐면 일단 준비기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퇴비, 비료, 종묘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기타 뭐 그 자본 용역비 또 각종 그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준비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생산비. 그다음에 생장기에 또 들어가겠죠. 농약도 줘야 되고 인건비 뭐 해서 또 그 고추 같으면 줄도 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장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때까지 비용이 보장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생산비 보장 보험에서 보장하는 그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여기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보장 생산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이 개시되면 수확을 해서 팔게 되니까 그때는 생산비가 회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그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 생산비가 최고로 들고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흘러감에 따라서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회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그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보험금은 고추하고 이제 브로콜리 경우입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여기에 고추의 경우에는 병해충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라는 거. 감자의 경우에 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부담금을 빼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수확 개시 이후에 발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이전에 발생하면 일단 준비기 생산비는 100%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주고 생장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비례를 해서 비례를 따져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 경과 비율인데요. 위에 일단 보시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 알파를 설명드리면 알파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보장 생산비 그러니까 생장기하고 준비기 중에서 준비기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식으로 나타내면 준비기 생산비를 생장기와 준비기 생산비 합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그게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파고요. 그러니까 알파를 처음에 보장을 해주고 1 마이너스 알파는 생장기 생산비가 되겠죠. 알파가 준비기 생산비니까요. 그 생장기 생산비에 대해서는 생장일수는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식한 날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며칠인가. 그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의 표준적인 일수입니다. 이건 사전에 정해진 겁니다. 고추의 경우 100일인데요. 100일 중에 며칠째 사고가 났느냐. 50일째 났으면 생장기 생산비는 2분의 1만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10분의 1, 100일 중에 10일째 났다 그러면 10분의 1, 10%만 해주고 90일, 100일이면 결국은 이게 1이 되니까 저거를 정리를 하면 그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는 없어지고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 생산비 전부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산식이. 자, 요게 이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게 되면 그 위에 산식이 되고요. 수확기 이후가 되면 수확 개시 이후에 수확기 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가 1이 된다고 그랬죠. 보장 생산비는 다 보장을 해주되
빼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우하향하고 있죠. 빼주게 됩니다. 뭘 빼주냐면 수학 개시일자부터 수학 종료일자까지 중에 어느 날짜에 사고가 났느냐 그 비율만큼을 회수했다고 보고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로 나눠서 그걸 1에서 빼주게 됩니다. 자, 이 산식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이 산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설명드린 대로 준비기 생산비를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 합으로 나눈 거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일수인데 다만 표준 생장일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일수로 미리 정해진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추의 경우엔 100일이고 브로콜리의 경우엔 1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요. 또 뭐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고추, 브로콜리, 버섯 원예 시설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원예 시설에서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기르는 작물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일단 고추,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뭐냐면 처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요. 여기서 사고가 여러 번 나면 날 때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여러 번 났으면 여러 번 계속 주다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남지 않게 될 때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 3% 또는 5%입니다. 3%형은 3년간에 2년간에 50%, 2년간에 100% 미만의 그 손해율이 나야 3%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보장 종료는 이제 정식일로부터 150일, 브로콜리는 1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 시설과 버섯의 경우에는 이것은 그 시한이나 종료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요. 물론 1년보다 짧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계약도 가능하지만 뭐 보험료나 이런 거에서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1년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버섯 원예 시설의 경우에는 사고당 보험금이 10만 원 초과할 경우에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기부담금 없이 차감 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이제 프랜차이즈 방식 또는 소손해 면책금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원예 시설 작물은 하우스 작물은 이렇게 좀 많고 양도 많고 보장 시한이나 보장 종료 시한이 좀 복잡한데 가끔 이거 가로막기 나오니까 그 품목의 특성을 좀 잘 살펴가지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동은 당연히 가을에 심어서 월동이니까 겨울을 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랭지 같은 경우 이제 7월달 여름에 주로 고랭지 좀 약간 서늘한 데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들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쪽파, 당근, 쪽파 같은 경우에도 그 해를 넘겨서 심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익혀서 시한 같은 것도 나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예 작물의 자기부담 비율은 20, 30, 40%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보험금 지급보험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하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곱한 데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과 비율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것. 여기까지가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식이고요.
수확기 이전에는 지금 수확 일수가 제로기 때문에 뒤 산식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 업무 방법서에는 따로따로 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한식에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확기 중에는 이 생장일수가 표준 생장일수와 같아지겠죠. 수확기 그 수확 개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없어지고 1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수확일수를 표준 수확일수로 나눈 거가 이제 그 경과 비율이 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확기 이전에는 알파, 즉 준비기 생산비 개수, 준비기에 들어간 생산비는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장일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1-알파, 1-알파는 준비기가 아니라 생장기 생산비가 되겠죠. 생장기 생산비에 대해서는 수확 개시, 정식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느냐, 그 수확 개시할 때까지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비례 배분을 해서 추가로 보장을 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떠올리시면 하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가 도래해서 수확이 개시되면 그 최고 보장 생산비에서부터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게 되니까 생산비를 회수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회수를 하느냐? 수확일수가 얼마나 지났냐? 표준 수확일수, 즉 수확 개시부터 수확 완료일 예정일까지의 그 일수에 대비해서 수확일수 며칠째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느냐, 그 비율만큼을 회수한 걸로 쳐서 1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과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해를 하면 잔존 보험가입금액 남아있는 거에서 경과 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다만 그거를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피해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게 피해율, 피해 비율이 계속 나와서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요. 자, 위에 지급보험금 산식에는 피해율이고 피해율의 안에 피해 비율이 또 들어갑니다. 자, 요거 나중에 실제로 나중에 익숙해져도 시험 문제를 막상 받아들면 저거를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피해율 안에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1- 미보상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비율은 뭐냐? 면적 피해율입니다. 얼마나 그 전체 밭에서 얼마만한 면적이 피해를 받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게 피해 비율이고요.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가 뭐 다른 밭작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20, 40, 60, 80%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여러 번 했었죠. 그겁니다. 자, 그거니까 이거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고, 고추의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는 미보상 비율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고추의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보상하지 않는 재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만큼을 차감을 해서 피해율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고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는 병충해를 보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위에 산식은 수확기 이전 산식이고 아래에는 수확기 중 산식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고추의 경우에 55.7%, 브로콜리 경우에 57.5%입니다. 이 생산비 개수는 뭐 계속 고정된 게 아니고 그 물가가 변동되니까 앞에서 그 생산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봤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인건비도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는 일단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만 해도 2020년도 약관에는 지금 우리가 그 배울 그런 준비기 생산비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2020년 업무방법서 그다음에 2019년 약관에는 지금 준비기 생산비가 고추 55.7, 브로콜리 57.5%로 나와 있고 시험도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생장일수는 고추 100일, 브로콜리 1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이라고 하면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앞전에서 발생한 여러 번 발생했다면 그 지급보험금 합계를 전부 합해서 빼준 값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고 보험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죠. 산식은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n의 n을 n%형 p의 고추 주수, 그러니까 이 고추의 나무를 세는 겁니다. 고추 하나하나를 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추 주수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n0는 0%니까 피해가 없는 고추 주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N20이다 그러면 20%형, 20% 피해형. N100이면 100% 피해를 본 고추의 주수를 얘기합니다. 이 주수는 이제 이게 전부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 다 조사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표본 주수표가에 따라서 고추의 일항을 산정을 합니다. 5일항을 산정을 해 표에 그렇게 돼 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5일항을 선정을 하고 그 일항에 있는 고추를 셉니다. 세면서 전체 고추수, 그 다음에 각 %형에 해당되는 고추수를 셉니다. 주수가 몇 개인지 20%형 10개, 30%형, 40%형 뭐 15개 이런 식으로 쭉 세가지고 이것을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이 손해 정도 비율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N20, 20%형 피해 주수는 0.2를 가중을 하고 뭐 쭉 해가지고 80%형이면 0.8, 100%형이면 1을 가중치를 두어서 분자에 넣고 분모는 전체 고추 주수가 되겠죠. 정상 고추부터 해서 100%형 고추까지 합을 넣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자, 손해 정도 비율은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건 자연적으로 아마 습득이 되실 겁니다. 표본 일항은 3,000제곱미터에서 15,000제곱미터 이상까지인데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일항,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일항을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중간일 경우에 이제 8일항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의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감자 할 때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그때는 90, 70, 50%형이었는데 인정 비율이 고추의 경우에는 70, 50,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등급인데 감자에 비해서는 몇 개 안 되죠.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이. 자, 인정 비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브로콜리를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앞에 고추의 경우에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게 고추에 한정돼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미부상 비율 적용하는 건 고추에 한정돼 있고, 브로콜리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것만 없고 나머지는 다 유사한데 다만 이제 작물 피해율, 손해 정도 비율이 여기서는 작물 피해율이라는 그런 그 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지급보험금 마찬가지로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하고 여기에 자기부담금을 빼서 산정을 합니다. 경과 비율은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것으로 곱하고요. 이게 이제 수학기 이전이죠. 수학기 이후에는 이 값이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눈 값이 수학기 중에 경과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때 알파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인데 브로콜리 경우에는 57.5%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추 경우에는 55.7%.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그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해율은 브로콜리 경우에 피해 비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인데 피해 비율은 고추와 같습니다.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작물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내 피해 송이수를 총 송이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면적 내 피해 송이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할 때 아마 유사한 그런 가중치를 두어서 구하는
산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수확기 이전의 경과 비율은 위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확기 중에는 아래가 되고 위에는 1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는 고추 55.7, 브로콜리 57.5. 그 다음 표준 생장일수 고추 100일, 브로콜리 130일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건데 보상액이란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합계다. 그리고 자 이제 브로콜리의 작물 피해율이 고추의 손해 정도 비율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름도 작물 피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은 뭐 유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n%형을 이제 n0, n100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작물 피해율은 총 피해 송이수를 총 송이수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총 피해 송이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둡니다. 자, 50%형, 80%형 두 가지로 나눕니다. 브로콜리 경우에는. 고추의 경우에는 20, 40, 60, 80, 100 이렇게 나눴는데 브로콜리 경우에는 50%형, 80%형, 100%형. 이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수의 경우에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구성률 구할 때 50%형, 80%형이 있었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50%형, 80%형, 100%형으로 구분을 하고 각 그 송이수에다가 가중치를 둡니다. 50%형은 0.5, 80%형은 0.8, 100%형은 1의 가중치를 둬서 그걸 전체 송이수, 총 송이수로 나누면 이게 이제 작물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가 총 송이수를 구하는 산식이고 분자가 이제 분모가 지금 총 송이수죠. 그걸 두 개를 나누면 작물 피해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피해 인정계수는 정상은 0, 50%형이면 0.5, 80%형이면 0.8, 100%형이면 1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브로콜리 경우에는 표본 구간은 마찬가지인데요. 그 피해 면적에 따라서 그 산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그 피해 구간을 예를 들어 4구간을 잡았다 그러면 그 골고루 이제 선정을 하겠죠. 적당한 위치에. 그러면 피해 구간을 잡고 거기에서 연속하는 10구. 브로콜리 아마 떠올리시면 이렇게 꽃같이 이렇게 피죠. 배추처럼 나와서 꽃같이 이렇게 송이송이 맺히죠. 그거를 10개를 연속해서 잡아가지고 그 안에 피해본 그 개수가 몇 개인지 50%형이 몇 개인지 80%형이 몇 개인지 그걸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려서 작물 피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본을 예를 들어 4개 했으면 4개에 전부 합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브로콜리의 지급보험금 구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고추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거를 요약을 하자면 그 지급보험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을 뺀 건데 경과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마이너스 표준 생장일수가 수확기 이전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가 수확기 중 사고가 났을 때 경과비율이다. 피해율은 피해 비율을 과 작물 피해율을 곱한 건데 피해 비율은 면적이 피해본 면적 비율이고 그 다음에 작물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내의 피해 송이수를 전체 송이수로 나눈 거 이것이 이제 작물 피해율이고 이렇게 이제 해서 브로콜리의 그 보험금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잔존보험가입 금액에 대해서 3%, 5% 적용하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경과비율 구하는 것도 산식도 유사하고 한데 지금부터 볼 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급보험금은 그냥 가피자입니다. 우리가 밭작물에서 흔히 얘기한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때 피해율은 수확감소의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얼마나 감소했나인데 이때 피해율은 피해 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것을 피해율로 하고 이때 피해 면적을 구할 때 조금씩 다릅니다. 품목에 따라서. 그래서 메밀은
도복 면적은 70%를 피해 면적으로 봐주고, 그러니까 도복 메밀이 굉장히 좀 하늘하늘해서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진 면적은 오케이, 이건 70% 무조건. 쓰러지지 않고 멀쩡한데 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표본을 역시 잡아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손해 정도 비율을 산출을 해서 피해 면적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도복된 면적은 70% 가중치, 도복되지 않은 면적, 쓰러지지 않은 면적은 표본 조사를 해서 면적을 20% 몇 제곱미터, 40% 몇 제곱미터 해서 이걸 가중 평균을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낸 다음에 이것을 그 도복되지 않은 면적에 곱해서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이 점이 다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이 가중치를 내는 것도 전부 똑같고요. 도복 이외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표본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표본 구간은 마찬가지 그 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표본 구간은 4개를 잡았다 그러면 가로 세로 1m를 해서 1m를 잡아서 여기에 20% 40%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재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이게 가능할지 좀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게 잘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밀은. 자, 지급보험금은 그 요약을 하자면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 피해율은 피해 면적 비율인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인데, 피해 면적을 구할 때 도복 면적의 70%, 도복되지 않은 면적은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해서 표본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합산을 해서 피해 면적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메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뭐 이걸 배무단파당 이렇게 두 문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배추에는 이제 월동 배추, 고랭지 배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이제 월동무, 고랭지무, 단호박, 파에는 대파, 쪽파가 있는데 쪽파도 1형, 2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있고요. 요거는 또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나 한번 보죠. 지급보험금은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구하는 것 같고요. 피해율은 이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비율, 여기까지는 메밀하고 앞에 메밀하고 같습니다. 근데 피해 면적을 구할 때 메밀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같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 심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 표본 조사를 할 때 메밀은 면적을 했지만 1m 이것은 연속되는 19, 브로콜리하고 같습니다. 표본을 잡아서 연속되는 19를 조사를 해서 이거에 그 손해 정도 비율, 심도를 따져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고, 그래서 표본 구간 마찬가지로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되는 19인데, 이게 또 단호박은 또 다릅니다. 단호박은 가로 세로 1m 안에 있는 단호박을, 그 식재된 단호박을 잡아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1m에서 그 안에 있는 단호박 수를 세는 건지, 아니면 1m 안에 심어져 있는 단호박 줄기를 따라가는 건지 좀 실무상으로 애매합니다. 이게 아직 손해평가사가 그 5회 정도밖에 배출이 안 돼 있고, 이 67개 되는 전 품목을 손해평가사가 지금 다 참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업무방법서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나 이것을 해본 경험한 그 손해평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설계한 그 설계자한테 그 답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 단호박, 뭐 메밀도 그렇습니다만 단호박도 약간 그런 그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업무방법서상에는 단호박을 빼고는 연속되는 표본 구간에 연속되는 10구를 조사하게 돼 있고, 단호박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1m의 식재된 단호박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손해 정도 비율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피해 비율, 그러니까 면적 피해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피해율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험가입 금액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배무단파당.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 지급보험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메밀과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이 품목에만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산식은 우리가 여러 번 해봤죠. 밭작물에도 해봤고, 논벼도 해봤고, 뭐 다 똑같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이 경우에도 20, 30, 40%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도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되고 경작자가 보험금을 신청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환급보험료 없고 그 다음에 그 수확감소보험금 여기는 수확감소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그 생산비 보장이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겠죠. 이건 다 뭐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인수 제한 문제인데요. 자, A 농지가 가입 금액이 100만 원으로 농지 10아르당 제식 주수가 4,000주로 고추 정식 1년 전에 인삼을 재배했다. 자, B, C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주요 가입 대상 및 인수 제한 목적물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농지당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10아르당 제식 주수는 1,500주에서 이상 4,000주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지 재배나 터널 재배 전부 가능하고요. 노지 재배, 터널 재배 이외의 재배 작형으로 재배하는 게 인수 제한이니까 그러니까 노지 재배, 터널 재배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가 안 되니까 무멀칭, 멀칭하지 않은 밭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과 4월 1일 이전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이면 이게 서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추는 기온 낮은 기온에 굉장히 약합니다. 고추, 고구마 이런 것들은 서리가 오면 너무 일찍 심어서 서리가 오면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이전에 심었거나 또 5월 31일 이전에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되겠죠.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 농지 내에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 예를 들어 뭐 터널 재배하고 노지 재배를 같이 섞었다든지 이러면 인수 제한이 되고요. 고추 정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삼 재배한 농지, 그러니까 인삼밭이 이게 그 다비작물, 그러니까 거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인삼을 심고 6개월이 안 지났다 그러면 그런 밭에는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인수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그 이전, 이후, 뭐 이상, 이하, 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겠죠. 당연히 날짜에 이제 이전, 이하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전, 이후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수, 이상, 이후, 이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상, 이하는 그 값을 포함하는 거죠. 이전, 이내, 이후도 다 그 값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식재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이 의도는 뭐였을까요? 즉 4월과 5월을 벗어나서 심은 건 인수 못한다 이런 거였겠죠.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4월 1일 이전이면 4월 1일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이니까 5월 31일 이후면 5월 31일 날 심은 거는 인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혼재 있어서 이 시험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 차이로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주 이상, 4,000주 이하면 사실은 뭐 농작물에서 이게 한 주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 시험에서는 이게 한 주가 중요하죠. 4,000주 이하 미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써놨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좀 괴롭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뭐 계속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논쟁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입 금액 100만 원이니까 인수 제한 이제 2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바르당 제식 주수가 4,000주로 정식 1년 전에 인삼을 재배했대. 이거는 괜찮죠. 1,500주에서 4,000주니까. 그다음에 6개월 이내만 안 심었으면 되니까. 그다음 B농지는 200만 원이고 시바르당 제식 주수 2,000주. 그다음에 4월 2일 날 고추를 터널 재배 형식만으로 재배했다. 괜찮죠? 터널 재배하고 노지 재배하고 섞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 4월 1일 이전이나 5월 31일 이후였으니까 4월 2일 날 고추 심었다고 했네요. 이게 사회 기출 문제인데 여기서도 뭐 그거를 본 것 같긴 합니다. B농지는 인수가 가능하겠습니다. C농지는 연육교가 설치된 도서 지역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바르당 제식주수 5,000주. 이건 벗어났네요. 그다음에 전농지가 비닐 멀칭이 된 노지 재배. 노지 재배 가능하고 비닐 멀칭 됐으니까 괜찮지만 이 5,000주 벗어난 거가 안 되겠네요. 시바르당 4,000주를 이하만 인수 가능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 요거는 뭐 제가 그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죠. 그 준비기,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까지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고 그 위에가 생장기 생산비 개수인데 그 두 개를 합해서 보장 생산비라고 하고 거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그럼 보장 생산비 중에서 준비기 생산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 알파 값이죠. 그러니까 알파 값을 구해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그냥 준비기 생산비를 보장 생산비는 이제 두 개를 합한 거고요. 그러니까 8,900원입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준비기 생산비를 보장 생산비로 나눈 거니까 5,200원을 8,900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58.42%가 나오겠네요. 네, 58.42%.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준비기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준비기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그 준비기 생산비를 그 수확 이전에 사고가 나면 전체를 보상해주고, 요 생장기 부분은 비례 배분을 해서 사고 난 날짜까지 비례 배분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거기 말씀을 드렸죠. 자, 괄호넣기 문제입니다.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정식한 날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네, 생장일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일수로 장목별로 사전에 설정된 값. 네, 표준 생장 일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추의 경우에 100일이었고 브로콜리의 경우에 130일이었죠. 네. 그다음에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자, 이걸 수확일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일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 예상일까지 일수는 이제 표준 수확일수로 해서 그 두 개를 나눈 비율로 수확기 중에는 비율만큼 회수하는 거에서 1 마이너스 그 값을 빼서 그 경과 비율을 구했죠. 자, 다음 예시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면적이 4,000제곱미터, 자기 부담 비율 5%, 준비기 생산비가 5,570원, 생장기 생산비는 4,430원. 이거 두 개 합하니까 10,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준비기 생산비수는 암산으로 하면 55.7%가 나오겠네요. 지금 고추 55.7%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일은 4월 16일 날 정식을 했고, 수확기 이전에 강풍 피해가 났고, 사고일로부터 정식일까지 30일째, 그러니까 생장일수가 30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는 안 주어졌네요. 이거는 그 100일이라고 했죠, 고추는. 그러니까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 피해 면적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그 피해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 정도는 45%다. 이때 이제 손해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 정도, 이게 산식에 있는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이걸 혼동하게 되면 엉뚱한 답을 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수확기 이전 사고니까요. 수확기 이전에 보장 생산비를 먼저 구해보면 준비기하고 생장기 생산비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기수는 이제 55.7%가 나오고요. 두 개를 합하면 10,000원이니까 이게 준비기 생산비 기수는 10,000원을 5,570원을 10,000원 나누니까 그
55.7%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입니다. 자, 그러니까 4,000제곱미터에 10,000원씩이니까 지금 보장 생산비를 여기서 제시를 안 했군요. 보장 생산비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표가 있긴 있습니다. 업무방법서에 표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외워서 쓴다고 하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 전문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는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출제자의 또 권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4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고 경과 비율은 이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 55.7%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30일째 사고일부터 정식일부터 30일째 사고가 났으니까 30일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 100일 해서 68.9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기 이전 사고의 그 피해율을 구해보겠습니다.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니까 지금 피해율은 자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오면 피해율이 나오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4,000제곱미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손해 정도가 40%면 40%부터 60%까지 손해 정도가 그때 손해 정도 비율이 60%였죠. 자, 그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손해 정도가 몇 퍼센트일 때 그게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 그거를 떠올리셔야 이 손해 정도 비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0%가 되고요. 미보상 비율은 여기 제시가 안 됐으니까 적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다. 미보상 비율을 제시를 하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요. 다만 그 병충해 고추는 이제 병충해를 보장을 해주는데 그 병충해를 미보상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출제자의 의도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데요. 보상하는 병충해는 당연히 미보상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건 보상하는 재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미보상 비율 10%라고 제시했을 때 이것을 그러니까 사고는 병충해로 났다. 미보상 비율은 10%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 견해로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이거는 역병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그 역병으로는 미보상을 잡으면 안 되죠.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니까. 그런데 미보상 비율 10%라고 제시했다는 것은 그 역병 이외의 다른 요인, 다른 병충해, 그 다음에 다른 제초제나 뭐 이런 제초관리나 영농관리, 미흡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를 잡았다, 제시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또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출제를 했을지 그것도 뭐 출제자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긴 하지요. 그래서 그 미보상 비율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벼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피해율이 이제 15%가 나오네요. 그럼 보험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경과 비율, 피해율,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수학기 전 강풍 피해니까. 잔존보험 가입 금액 지금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거로 돼 있으니까 4천만 원, 68.99의 경과 비율, 그 다음에 피해율 15% 여기에 지금 그 자기부담 비율 5%로 제시돼 있으니까 4천만 원에 5%를 곱해서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213만 9,400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은 조건인데 수학기 중에 사고가 난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일 및 조사일이 8월 12일이고 재해 종류는 병충해 역병이 생겼습니다. 수학 개시는 7월 31일 날 했고요. 수학 종료 예정일은 9월 19일입니다. 피해 비율은 주어졌네요. 그다음 손해 정도 비율도 그대로 주어졌네요.
미보상 비율이 10%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그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 합계액을 빼는 거니까 이건 앞에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 지금 213만 9,400원이 그 지급보험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는 거를 이제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3,700여만 원이 됩니다. 경과 비율은 이제 수학기 중에는 1-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눈 거니까 지금 그 사고일 및 조사일이 8월 12일이고 수학 개시일이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일로 경과일수를 수학일수를 잡았는데 자, 요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날짜 계산할 때 한 편 넣기냐 양편 넣기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하루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7월 31일에서 8월 12일까지 양쪽을 다 넣게 되면 13일이 되는 거죠. 대신에 어느 한쪽만 넣게 되면 12일이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업무방법서나 약관에는 제시가 안 돼 있고요. 민법에 따라서 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민법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편의상 그 한 편 넣기를 했습니다. 한 편 넣기로 한다는 그런 그 시중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는 그냥 12일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옳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13일로 적용한 사람은 아마 소송 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과비를 구하면 1-12일 나누기 50일, 지금 표준 수학일수를 수학 종료일 9월 19일까지 주어졌으니까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31일하고 19일 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제 0.76, 76%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은 이걸 다 곱한 거니까 피해 비율하고 손해 정도 비율, 1-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니까 40%, 피해 비율이 지금 40% 주어져 있죠. 여기 손해 정도 비율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정도로 주어진 게 아니고 손해 정도 비율이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험금을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은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병충해이기 때문에 역병에 해당되는 이제 인정 비율이 있었죠. 그 인정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역병에 대한 인정 비율을 제시를 안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그 각 병에 따른 인정 비율을 제시를 할지 안 할지 뭐 출제자의 그 의도가 있겠죠.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역병이라고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부담금을 빼주면 이제 최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00만 7,394원이 수학기 중 사고의 최종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자, 역병 요거 뭐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70%, 50%, 30% 이렇게 인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호박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밀 말고서도 그 배무 단파당 해가지고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있었는데 이 표본 조사하는 그 방법만 달랐고 뭐 단호박은 1m 잡았죠. 나머지는 10구를 잡았고 이런 방법만 달랐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 하나만 보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다 이해를 금방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 자기부담 비율 20%, 재배 면적 5,300, 그다음에 도복 피해. 이게 도복이 아니고 이제 그냥 피해 면적 3,000으로 하겠습니다. 도복은 이제 메밀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데요. 좀 잘못 나왔네요. 표본 구간 6개에 식재된 단호박의 피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정상 15개, 20% 피해형 6개, 60% 5개, 80% 4개, 100%형 20개, 합계 50개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거하고 뭐 비슷합니다. 손해 정도 비율은 그대로 그 손해 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둬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 본 게 사실은 35개가 피해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54.8%만 피해 본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35개면 약 70%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54.8%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 그 가중치로 보면.
그리고 피해 비율은 이제 피해 면적 비율이니까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천을 5천으로 나누니까 0.6,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60%에 54.8 하면 32.88. 보험금은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00만 원에 32.88 넣고 20%를 빼서 구하면 128만 8천 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단호박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고추와 브로콜리가 있었고요. 이것은 그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과 비율을 구해서 그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무단파당, 메밀 이것은 피해 면적 비율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정도 비율 구해서 피해율을 구해가지고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빼가지고 산출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그 원예 시설하고 버섯도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